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자바 15일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부터는 저번 주에 예고드렸던 대로 게시판 들어갈 거예요. 콘솔을 이용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을 어느 정도 하면 그 작업을 한 결과물들을 좀 남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뭔가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설명하거나 했을 때 이 코드를 따라치느라 바빠서 설명을 못 들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안 만들기 위해서 안 따라쳐도 제가 짠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따라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설명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런 권한이 없을 텐데 왜 이게 됐지? 네, 일단 그렇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혹은 제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릴 때에는 그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끝나고 제가 이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설명하면서 쭉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때 본인이 짰던 거랑 제 거랑 다르다고 해서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따라치는 클론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수업 다음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항상 작업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로. 그럼 그거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일단 처음에 뭔가 해보고 나서 하나 올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프로젝트를 아예 새로 하나 만들 겁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그냥 둘 거고요. 아예 하나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new 프로젝트 할 겁니다.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 빈칸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N 하고 자바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바 프로젝트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이 방식 그대로 해서 얘 만들었었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을 자바 언더바 아티클 언더바 매니저 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프로젝트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이나 변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저랑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짠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저랑 똑같이 하셨을 때 붙여넣기 하면 큰 문제 없이 돌아갈 거예요. 만약에 패키지 이름이 다르고 뭐 클래스 이름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거에서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강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내 거에 내가 판단해서 적용시킬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는데, 나는 강사가 해주는 자료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저랑 똑같은 이름들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일이 좀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지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원래 신경 써야 됐던 거 버전 1.8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버전을 쓸 거다 라고 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것만 주의하시고 그냥 만드시면 돼요. 피니시. 자, 그럼 프로젝트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는 우클릭해서 여기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프로젝트에 우클릭을 하시면 중하단부쯤에 클로즈 프로젝트 있는데 닫아놓고 할게요. 뭐 열어놓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닫아놓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즈 프로젝트를 해놓으면요, 이 이클립스 안에서 우리가 이 컨트롤 H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제 뭐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검색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 쓸 때 닫혀져 있는 프로젝트는 검색 결과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하는 프로젝트들만 보통 열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닫힌 거 열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클로즈 해놨다가 더블 클릭하면 열리니까. 그리고 뭔가 닫아야 될 프로젝트가 많다 그럼 우클릭 하셔도 이거 클로즈 언릴레이티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지금 내가 키워놓고 싶은
얘 하나만 켜놓고 나머지 프로젝트가 지금 2개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막 한 20개 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이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닫고 싶다. 20번 닫기 귀찮잖아요. 그때 얘 누른 다음에 Close Unrelated 프로젝트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랑 관련 있지 않은 프로젝트는 다 닫아버려요. 그냥 방금처럼 알림창 나온 거 그냥 OK 누르시면은 얘가 닫혔죠? 이렇게 닫아도 돼요. 근데 뭐 이거는 수업에서 진행할 내용까지는 아니었고, 자 일단은 src 선택하고 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얘 이름은 메인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패키지를 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디폴트 패키지 아니고 패키지를 좀 쓰겠습니다. 여기 패키지 이름은 아티클로 해놓죠. 자, 메인 클래스 하나, 그리고 아티클 패키지 하나, 그리고 피니시. 그러면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안에서 우리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까지 세팅을 했으면 내가 한 세팅 잘 됐는가 한 번쯤 확인해 본다고 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잘 하다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해봐도 되긴 해요. 자, 이제 우리가 게시판을 진짜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이런 것부터 좀 해주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했을 때 시작과 끝을 알리는 메시지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콘솔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콘솔에 뭔가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뭐 써야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드업 백제를 좀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수업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스캐너. 자바에서 이 스캐너를 사용하면 콘솔에다가 어떠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였죠. 그래서 이게 객체까지 만들어 버릴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객체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얘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한 줄을 보고. sc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은 누구? 스캐너. 이 스캐너는 지금 현재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가 뭐 임포트를 안 해서가 맞긴 한데 일단은 없어서가 맞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얘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클래스는 맞는데 일단 그냥 쓰면 못 찾으니까 이걸 이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애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여기도 또 안 뜨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준다고 했어요. 이 임포트를 해줘야 이제 메인 클래스가 자바가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다 쓸 거야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등록이 안 되면 혹은 잘못된 걸로 등록이 돼버리면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가져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니까 에러는 사라졌고, 여기서 new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이만큼, 이건 뭐였어요? 생성자죠. 네, 생성자예요. 스캐너 클래스, 얘도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에 이런 생성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혹여나 내가 쓰는 자바가 제공해주는 이런 타입들, 클래스들 궁금한데 하고 들어가서 얘를 한번 분석해봐야지 하시는 생각이 있다라면 지금 멈추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옳지 않은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제공해주니까 이런 생성자가 있겠구나 라고 유추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성자에 지금 소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생성자든 메서드 호출이든 소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줬다. 그럼 얘는 이름이 뭐죠? 얘는 인자. 우리가 인자를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in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자를 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캐너 클래스 안에 이 스캐너 생성자 중에 매개 변수가 하나 존재하는 생성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알면 돼요. 우리는 그 정도만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 인은 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력에 대한 값을 인자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콘솔에 우리가 뭔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 입력 값을 인자로 넘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겁니다. 더 이상은 깊게 알 필요가 굳이 없어요. 우리는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원래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으려고 할 때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입력 받는 순간에 멈춘 다음에 우리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렸죠. 옛날에 이거 한번 했었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실행시키면 얘가 기다려 줄까요? 얘는 안 기다리죠. 얘는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 우리는 입력 받을 준비만 했고요. 입력 받으라고 아직 명령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입력 받으라고 명령을 할 건데, 자, 그거는 sc. next 라인이었죠? 그리고 또 있었어요. sc. next int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next 불린, next float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는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얘네 둘은 저번에 한번 봤으니까 좀 쉽잖아요. 그래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next 라인을 통해 우리가 뭔가 cmd 명령어로 입력을 받았다 라고 하고, 이 여기서 명령 받은 값에 대해서 내가 출력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실행시키면 이제 입력을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입력 받으라고 명령어까지 줬으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입력을 해요. 중간에 띄어쓰기도 있고 막 많기도 하고. 그럼 이제 출력값 뭐 나와요?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입력한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자, 이게 가장 우리가 저번에 확인했던 next 라인. 그리고 이번에는 얘한테, 얘는 next int, 당연히 int밖에 못 가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실행을 시켜보면 입력받기 또 기다려요. 근데 여기서 문자열 입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 나겠죠?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input mismatch exception.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입력한 값이 타입이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input mismatch exception. 그러면 지금 int로 받겠다고 해놓고 스트링을 입력을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다시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얘는 잘 나오겠죠. 자, 근데 보세요. 숫자를 입력하긴 하는데 이거 숫자죠. 이건 숫자예요. 얘는 뭐라고 하네요. 들어가 보면 얘도 input mismatch exception이래요. 난 분명 숫자를 입력했는데 왜 이러지? 자, 이거는 깊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갈 건데, int는요 허용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대충 봐도 21억은 넘겠죠.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얘는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 중에서는 int가 제일 커요. 근데 우리가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정수를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타입이 int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nt로는 이만큼의 숫자를 담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next 더블 terminate. 다시 시작해서 잘 나오죠 얘는. 근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나와버렸어요. 여기 중간에 알파벳도 껴있어요 심지어. 자, 이거는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요, 소수는 정확한 연산을 절대로 못해요. 간단하게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잠깐 주석 걸어놓고, 얘는 필요 없죠. 네,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하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1.1과 1.2예요. 그쵸? 그 둘을 더했대요. 1.3이겠죠? 이 결과. 아, 예, 2.3. 예. 2.3. 얘는 true가 나오는구나. 이게 false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플러스로 바꿔야겠다. 이게 플롯보다 더블이 연산의 정확도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가능했던 건데, 얘만 봐도 나오죠. 얘는 false예요. 플롯 타입에서 이 숫자 뒤에 F 붙이는 거는 값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건 1.1이 맞아요. 1.1이 맞는데, 이 플롯과 더블이라고 하는 실수형을 다룰 수 있는 이 데이터 타입은요, 그 실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좀 깊은 얘기긴 한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 그럼 D는 4죠. 이건 D는 4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D는 4라고 보이고 있으니까 딱 보고 알 수 있는데, 얘가 컴파일, 이 실행시키면서 이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주는 컴파일 과정을 거쳤을 때 컴퓨터 그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 D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생겨나면서 공간을 부여받게 돼요. 이 공간 안에 4라고 하는 값을 그냥 이렇게 못 넣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를 0과 1로 변환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서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컴파일이 상당히 힘들겠죠. 그걸 이클립스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어쨌든 4라는 숫자를 0과 1로 변환시켜서 여기에 세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4를 사용할 때, 이 D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때 얘가 사용된 곳에 이 0과 1로 이루어진, 만약에 여기 공간에 0과 1로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대충 들어가 있다, 4가 변환되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D를 쓰려고 할 때 얘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4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4는 명확하게 0과 1로 나눠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1.1 같은 이런 소수는요, 실수는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눠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연산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는데, 이건 실제로 예전에, 아주 옛날에 어떤 전쟁에서 있었던 일인데, 상대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의 경로를, 그 좌표를 따가지고 자동으로 우리 팀 미사일이 발사돼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운영이 되다가 전쟁 중에 그러니까 한 번 미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상자가 생겼던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프로그램, 상대 미사일의 좌표를 계산해서 우리 팀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0.1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반영을 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안에서 0.1 소수죠. 얘가 정확한 연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오다 보니까 이 0.1초씩 여기서 쌓였던 오차가 되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대략 한 3초에서 5초 정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궤적을 제대로 못 찾고 한 1500m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예 다른 데잖아요, 얘는. 그래서 우리 팀 미사일이 여기로 발사가 된 겁니다. 1500m 떨어진 곳으로. 그래서 요격을 못하고 적팀의 미사일을 그대로 닫아버려가지고 사상자가 발생을 했던 일이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소수를 가지고 연산을 잘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중간에 알파벳이 나오는 것도 정확하게 값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자가 찍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담이었는데 좀 길었네요. 어쨌든 소수. 네. 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담이었으니까. 자, 이제 넥스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넥스트는 넥스트 라인과 비슷한데 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스트링으로 만들었는데 에러 없죠. 그럼 얘가 입력받았을 때 그 입력 받아온 결과는 결국 스트링이란 얘기겠죠.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그런 거 궁금하시면 이 메서드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봤을 때 여기 리턴 타임 나와요. 자, 이거를 sc.next int 라고 했을 때 이 메서드에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 얘는 int잖아요. 그쵸? 얘는 리턴 타입이 int니까 우리가 int로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하시면 마우스 올리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약간 간략하게 리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어차피 해석하기 좀 어렵겠죠? 간단하게 리턴 타입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이 넥스트는 뭐 하는 애냐면 간단해요. 얘도 자, 입력을 받아요. 띄어쓰기를 했어요. 입력을 받아요. 띄어쓰기 했어요. 입력 받아요. 띄어쓰기 많이 했어요. 입력 받아요. 자, 넥스트 라인은 얘 어떻게 보여줬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보세요. 넥스트는 어디를 보여줘요? 첫 번째 문단만 보여주죠. 끊어지는 이게 스페이스바나 공백 같은 걸로 끊어지면 첫 번째 끊어지기 전까지만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 때에는 넥스트 라인밖에 안 쓸 거예요. 이거밖에. 이거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을 건데 거기서 잘라서 받는 일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사용을 할 거고,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잘 보이는지 이런 거 한번 찍어보죠. 입력된 명령어. 아니다, 줄바꿈 하지 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콘솔에 뭔가 입력이 되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자, 이제 뭔가 입력받을 준비는 다 했어요. 입력받은 준비는 끝났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려볼까요? 이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이 딱 켜졌을 때 이 모양으로 있으면 그거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다 뭐라도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딱 봐도 이제 입력을 해야만 할 것 같죠? 근데 이런 건 뺄게요. 좀 길어지면은 콘솔이 좁으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 이렇게만 만들어 줄게요. 명령어. 이제 뭔가 입력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여기다 입력을 하면 입력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까지 일단 만들었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능들을 좀 만들어 나갈 건데, 자, 보세요. 실행했죠. 명령어를 입력하래요. 입력을 했어요.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끝나죠. 보여줄 거 보여주고 끝나요. 이러면 게시판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지금 어떤 일이냐면요, 우린 지금 화면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이버를 왔어요. 여기 와서 난 로그인 할 거야 라고 로그인 버튼 딱 눌렀는데 그냥 꺼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실제로 명령을 입력한 그 기능이 실행이 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금? 프로그램이 끝나면 안 된대요. 내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안 끝나고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야 돼요. 네. 무한반복. 가둬놔야 되죠. 무한반복으로 어디서부터 가둬야 될까요? 명령어 입력부터 가둬야 될까요? 아니면 명령어 입력 받고 난 뒤를 가둬야 될까요? 명령어 입력부터 가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명령어 입력 한 번 하면요 우린 다른 기능을 명령 쓸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받는 여기부터 무한반복으로 가둬 버릴 겁니다. 무한반복문 만들 때는 뭐 포문도 되고 while문도 되고 다 되지만 while문이 좀 더 편하니까 그냥 얘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근데 무한반복문으로 가뒀더니 무한반복을 썼더니 밑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 왜 뭐라 그러죠?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무한반복문 탈출구를 안 뚫어놨으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애초에 여기서 프로그램이 나오질 못할 건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네를 올려버릴 겁니다. 자, 근데 올렸더니 얘도 문제가 있죠. 얘도 의미가 없어진 코드로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안 올릴 거예요. 얘는 안 올리고 잘 그냥 프로그램 문제없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탈출구만 하나 뚫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반복문을 끝내고 나가라 우리가 배웠던 브레이크 활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탈출구가 그냥 브레이크가 걸려있으면 이건 무한반복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순서대로 타다가 브레이크 만나서 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특정 순간에만 작동을 해줘야겠죠. 그 특정 순간을 우리는 조건문을 통해서 걸어줄 겁니다. 이 조건 안에는 어떤 걸 써줄 거냐면 자, cmd. 지금 현재 cmd 변수에는 뭐 들어가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가 들어가죠. 맞아요. 스트링 맞아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얘가 담고 있어요. cmd가 얘한테 물어볼 겁니다. 점 찍을 거예요. 스트링도 문자 열이었죠. 문자 열 풀어서 얘기하면 문자 배열이었어요. 그럼 얘도 객체죠. 자동으로 쓸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들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리모컨 작동시키면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쓸 거냐? equals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자, 이런 equals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자, 여기 보시면은 equals 메서드에 object, l 써있고 불린 되어 있죠. 여기는 return 타입이고요. 여기는 인자에 대한 값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와야 된대요? 이런 거 들어와야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냥 뭐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리턴 결과는 불린 타입이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equals를 쓸 거고 이 안에 exit라고 문자열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실행됐을 때 어떤 조건을 따져보냐면요, 지금 현재 cmd 안에 들어있는 문자랑 이 소괄호 안에 들어서 지금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이 exit라는 문자열이랑 둘이 같냐를 물어봐요. 같으면 true고요, 틀리면 false를 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입력한 명령어가 exit다. 그러면 이 if가 실행된다란 얘기죠. 조건이 참이 되는 거니까. 그때 브레이크 하겠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실행 명령어를 입력한대요. 이렇게 입력해요. 안 끝나죠. 또 입력해요.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도 안 끝나요. 근데 이 exit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명령어를 조건문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런 명령어가 입력이 됐다면 이만큼 실행해 하고 우리가 조건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이 안에서 로직을 더 구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끝나기 전에 뭐 메시지를 하나 보여주고 싶다, 혹은 뭐 진짜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그럼 이 안에다가 메시지 보여주고 또 한 번 조건 걸어서 그것까지 뚫고 들어오면 그때 브레이크 하겠다 해주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응용이에요. 무조건 기본 개념,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개념들 다 짬뽕시켜서 응용해 나가는 거예요. 응용하고 활용해서 결국 게시판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참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SC라고 하는 스캐너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쓰잖아요. 자, 이런 스캐너 같은 객체들은요, 좀 특수한 애긴 한데, 얘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으면 다 썼을 때, 나 이제 끝났어, 다 썼어, 우리 거 기준으로 그 시점이 언제예요? 프로그램 끝날 때, 그쵸? 끝날 때 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캐너 객체를 자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자원을 사용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놨으면은 이런 애들은 좀 특수하게 클로즈 이런 걸로 꺼줘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없을 때에도 꺼지는데 문제 없었죠.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 자원을 꺼주는 게 일반적으로 좀 정석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같이 놓도록 할게요. 이게 요 밑으로 오나 위로 가나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브레이크 만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끄고 문자 보여줄래, 아니면 문자 보여주고 끌래,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스캐너 연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이거 말고 이거는 제가 올려드리면 가져다가 거기서부터 추가로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올리려면 세팅을 간단하게 좀 해야 돼서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계세요. 자, 제가 메모장에다가 뭔가를 좀 적었는데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자, 근데 기본 베이스되는 이 코드를 제가 아직 전달을 안 드렸으니까 뭐 따라 쓰셔서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해 보시고요. 아직 따라 쓰지 못해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세팅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를 고민해 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고 계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